부속 건물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틀렸어요. 예. 별도의 독립건물로 보존 등기하려면은 별도의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어 있어야 돼요. 17번. 1번, 2번 다 맞고, 이거 3, 4번을 구분하는 게 이게 포인트죠. 이게 지금 3번이 답인데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4번 경우에는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지금 보면은 똑같이 갑, 을이 지금 토지를 나눠 갖고 있는데 이거는 같은 토지를 갑과 을이 2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는 전체로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집합 건물을 똑같이 지었다. 그래서 그 집합 건물을 2분의 1씩 지분을 나눴다. 토지 지분이랑 건물 지분이랑 일치하죠. 이런 경우에는 대지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토지를 지금 갑과 을이 갖고 있는데 지금 A 토지는 갑, B 토지는 을로 지금 구분해서 단독 소유로 갖고 있죠. 근데 이 위에다가 똑같은 여기랑 여기 밑이랑 똑같은 토지 위에다가 집합 건물을 짓는 건데 공동으로 지어가지고 여기처럼 똑같이 지분을 2분의 1씩 나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대지권 등기가 되지만 여기서는 이 지금 건물이 이 반쪽 A 토지에 대해서는 B의 소유권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B 토지에 대해서는 A의 갑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서로 교차로 크로스해가지고 교차하는 부분에 대한 서로 상대방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지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부동산 등기법 처음 공부할 때 이거 되게 대지권 파트에서 되게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개념을 명확히 잡아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어떤 때는 대지권이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하는지. 18번. 여기 폐쇄 등기부가 슬쩍 들어갔는데 원 조문에는 여기 등기부가 빠지고 나머지는 다 맞죠? 등기부랑 부속 서류를 구분할 수 있느냐 묻는 문제였어요. 등기부는 부속 서류가 아니죠. 나머지는 다 맞고요. 이거는 등기부도 이렇게 피하기 위한 경우에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하고요. 이거 외에는 등기부의 부속 서류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하는 건 등기부랑 똑같아요. 근데 다만 부속 서류는 여기 뒤에 조문이 붙죠. 다만 법원의 어떤 법원의 명령이나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경우에는 부속 서류는 바깥으로 옮길 수 있는데 등기부는 그런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으로도 법원의 명령으로도 등기부는 바깥으로 옮길 수 없어요. 어쨌든 부속 서류도 등기부와 마찬가지로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어놔도 맞는 문장이고요. 이거 뒤에 이거는 알아두면 다음 해부터 계산하고 다음에 3월 말까지 폐기하고요. 19번 이건 각하에 대한 내용인데 주의할 게 보통 이제 전자신청으로 하면 전자신청으로 회신을 주기는 하는데 각하한 경우에는 그 각하했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자신청을 했을 때 각하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로 회신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출력해가지고 각하 됐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이게 3번이 틀렸고요. 4번 이런 거는 다 조문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20번. 나머지 다 뭐 별거 없고 2번 보면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없이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으면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죠. 이게 원칙인데 근데 만약 그 제3자에게 실체법상의 승낙 의무가 있으면은 그러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어차피 승낙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실체법상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해서 2번이 틀렸고요. 뭐 1번 당연한 내용이고 이것도 뭐 기본 내용이죠 다. 갑에서 을로 거쳐 병에게 순차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을 거 말소하는 경우에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이해관계인 제3자가 아니고 먼저 말소되어야 될 성질이죠. 병이 말소되어야 그 등기가 을로 회복되고 바로 전 단계 명인으로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을 거를 말소할 수가 있죠. 뭐 진정 명의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튼 순차 말소하는 경우에는 병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맨날 나오는 내용이죠. 판매특약 등기는 그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인데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야 되는데 환매특약은 거꾸로 다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매수인이 의무자가 되고요. 제3자는 환매권자로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최초의 이 매도인만 환매권자가 될 수 있고 맞는 거 이전 등기 할 때는 부기 등기로 해야죠. 맞는 거 환매권에 이게 되어 있으면은 환매권을 말소하면 얘 터잡은 이것들이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 대항할 수 있거나 동의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할 수 있죠. 만약 승낙이 이게 없으면 말소할 수 없어요.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 실행을 못하죠.
3번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로 소유권 그 이제 등기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건데 이거 왜 안 되는 거냐면 제3자 명의 소유권 외의 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환매 특약 이후에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은 그 근저당권은 이 지금 소유권을 이행하라는 판결과는 관련이 없죠. 여기서 그림으로 좀 설명해야 또 눈에 확 들어오는데, 쉽게 말해서 환매권자랑 그 이제 환매 행사로 인해서 토지를 돌려줘야 될 그 두 사람 사이의 그 판결이고, 그리고 그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판결로 근저당권자의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근저당권자랑 공동으로 해서 그 근저당 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21번, 22번 채무자를 변경하는 거랑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동의 필요 없고요. 틀렸고요. 감액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자를 말하는 거죠. 네. 질권자가 승낙 안 해주면 변경할 수 없죠. 감액이기 때문에 질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수리요건이에요. 맞는 거 2번 맞고, 분할해서 채권 최고에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죠. 공동저당을. 4번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등기를 소유권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을 바꿔버리면 근저당 설정 등기 후에 맞춰진 가압류권자는 토지 전체에 대해서 가압류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중에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던 부분은 그렇다 쳐도 근저당권 지분이 없던 지분은 내가 가압류로 1등이었는데 이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전부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바꿔버리면 가압류 등기 명의인한테 피해가 되죠.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죠. 이 가압류 등기자가. 4번 틀렸고. 23번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가 된 상태에서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죠. 민법에서도 2차에서 중요한 판례고 줄줄줄 써야 되는. 폐쇄등기, 건물이 멸시되어 등기 기록이 폐쇄된 경우 할 수 없죠. 폐쇄된 기록은 건드릴 수 없어요. 실익도 없고. 맞고 가불병순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 나왔네요. 이거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아니다. 병은 먼저 등기를 말소해야 될 성질일 것이죠. 이해관계 아니다. 맞고.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됐기 때문에 말소 회복도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죠. 직권으로 라고 해가지고 틀린 거고요. 4번 틀렸고. 문제 24번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의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했고요. 이게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형성 판결이잖아요. 판결로서 형성되기 때문에 등기 이전에 이미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1번, 2번 다 맞고. 판결 선고일을 기재하는 거는 이행 판결일 때고, 이거는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일로 해야 돼요. 뭐 등기 원인은 공유물 분할 맞고요. 3번이 틀렸으니까 4번. 네, 자신의 승계집행문 엄청 중요하죠. 네, 뭐 민법, 민소법, 부동산 등기법 다 엄청 중요한 주제고요. 맞는 내용. 승계집행문 받았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25번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령 달리하여 맞춰진 경우에 먼저가 무효가 아닌 한 뒤에 맞춰진 등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1 부동산 1 용지 15조 부동산 등기법 무효이다. 맞는 거고요. 발견한 경우에는 실체의 권리, 그쵸. 이거는 그냥 임시적이고 잠정적으로 그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것 뿐이지, 그걸로 실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실체관계랑 다르게 잘못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죠. 그럼 소송으로 바꿀 수 있고요.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고, 이 3번도 2번이랑 같은 결인데 중복등기 정리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잠정적으로 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그 잠정적으로 조치를 해놓는 거고, 나중에 실체관계에 맞게 그 당사자들은 소 제기해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3번 틀렸고. 건물이 서로 다르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죠. 토지하고 건물의 그 직권 정리 절차가 좀 달라요.